네, 사건 사고 속보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오늘도 큰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고요. 인명피해는 5명이 숨지고 지금 2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이 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선영 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폭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대전 외삼동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 있던 50대 작업자 2명과 30대 작업자 1명, 20대 작업자 2명 등 5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1명은 전신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고 나머지 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로켓 추진제 화약을 씻어내던 세척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모두 방염복을 입고 작업에 투입됐지만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세척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공정이라며 어떤 이유로 폭발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불은 공장 1층 544제곱미터 면적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공장에선 2018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졌고 이듬해에는 3명이 숨졌습니다. 연료 충전과 연료 제거 그리고 장비 세척 과정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가 나면서 고체 연료 공정 전반의 안전 대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하고 사측의 과실 여부도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화 측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다시는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황 기자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재난사고 전문가시죠.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님 모시고 오늘 사고 하나하나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폭발 사고 영상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같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선 넘어 저희가 빨간 동그라미로 쳐드린 부분이에요. 흰 연기가 처음에는 터져 나왔고 곧이어서 시커먼 연기가 오릅니다. 이렇게 연기 색깔이 바뀌는 모습인데 소방일지를 봤더니 화재가 발생한 지 50분 만에 초진이 끝났어요. 그런데 네. 인명피해가 이렇게 컸던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인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 좀 번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같은 경우는 화약류 같은 그런 위험 물질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에서 어쨌건 폭발 사고가 이전에도 2018년, 2019년에도 발생을 했었고 올해 또 이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 또 불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번졌던 이유 두 가지 모두 다 폭발 사고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이 추진체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뭐 일단 거기서 이제 화재가 났다 이 부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 화재가 난 그 과정상에 일단 폭발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신고 당시에 10시 59분에 지금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신고가 112 신고가 한 30여 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한꺼번에 근데 들어왔네요. 여기서도 이제 신고 내용들이 폭발음이 들렸다. 그리고 연기가 많이 난다. 이런 신고 내용들을 봤을 때는 예. 폭발로 인한 그 화재 사고가 결국은 화재를 좀 키우고 인명 피해도 크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고 먼저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화재로 번진 사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인명피해가 컸다는 말씀인데 한 작업실에서 7명이 근무 중이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5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작업장이 어땠길래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느냐 이런 기자 질문에 소방당국의 답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망자들은 모두 그 폭발이 일어난 작업장 안에서 발견이 됐고요. 자력으로 탈출한 2명의 생존자만 화재 현장 밖에서 구조하여서 이송을 하였습니다. 두 분은 어쨌든 그 대피를 하시면서 이제 부상을 입으신 건데 작업장 구역이 나눠졌다든가 뭐 혹시 작업장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소방에서는 아직 뭐 국가 보안 시설로 인해서 정확한 그 도면이나 이런 거 확보가 안 돼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오면 질문을 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기자들이 물어도 이제 소방당국에서 다 기밀이다. 이거 지금 그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이건 국가 보안 시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죠. 일단 화재 사고, 폭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 보안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도면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바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 결국은 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또 이 화재 원인을 규명해야만 또 여기에 따라서 뒤이은 이제 후속 조치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소방서 지금 재난대응과장이 말씀하신 뭐 국가보안시설로서 정확한 도면 확보가 안 된다 이런 발언은 사실 좀 그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방위산업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보안이라든지 군사비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해당이 되고요. 하지만 일단 현재 이것은 그 국가보안시설과 또 이 재난사고의 문제는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이 부분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 관계 지금 그 하나 공장 같은 경우도 협조를 하고 이 예. 원인 규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